여러분 안녕하세요. Today is Monday, August 21st, and this is WinTV News Today. 첫 번째 소식입니다.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Judge Beryl A. Howell ruled on Friday that AI-generated artwork cannot be copyrighted. This lawsuit against the U.S. Copyright Office began after it refused to copyright an AI-generated image made with the Creativity Machine algorithm. 미국 법원이 AI가 만든 예술 작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19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콜롬비아 지방법원은 AI로 만든 예술 작품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미국 저작권청, 즉 US Copyright Office의 결정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스티븐 탈러 상상력 엔진 대표는 그가 만든 AI 프로그램은 크리에이티비티 머신이 그린 2차원 작품에 저작권을 신청했으나 미 저작권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오픈 AI의 챗GPT와 달리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과 같은 AI가 생성한 예술 작품의 법적 보호에 대한 경계를 설정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베릴 하웰 판사는 법원은 인간의 개입 없이 만들어진 작품에 대해 일관되게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I가 생성한 작품이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인간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독창성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도전적인 질문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탈러는 작품 창작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탈러의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WinTV 뉴스투데이입니다. Due to climate change, the melting of permafrost could release ancient viruses that have been sealed within them for thousands of years, potentially posing a threat to ecosystems, according to a study conducted by international researchers. 기후변화 탓에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그 안에 봉인돼 있던 수만 년 전의 바이러스가 풀려나와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에 따르면 미시간 대학교 등 소속 국제연구진은 온라인 과학저널에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영구 동토층은 토양 온도가 2년 이상 섭씨 0도 이하로 유지되는 토양입니다. 그린랜드, 알래스카, 티베트 고원 등 고지대나 고위도 지역에 분포해 있습니다. 영구 동토층 안에는 수만 년 전에 묻힌 바이러스나 병원체가 봉인돼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영구 동토층이 녹을 경우에 바이러스가 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팀은 고대 바이러스가 현대 박테리아 군집의 종 다양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했습니다. 관찰 결과 연구에 사용된 고대 바이러스의 1%가 종 다양성을 최대 32%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나사 기후과학자 킴벌리 마이너 박사는 북극 영구 동토층 해빙이 때로는 며칠 만에 진행되기도 한다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유기체를 방출한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CNN은 지구 평균 기온이 계속 오르면서 영구 동토층이 갑작스럽게 해빙되는 일은 더욱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inTV 뉴스투데이입니다. 3 people are dead after a listeria outbreak at a Frugal's restaurant in Tacoma, Washington. The state health department said another 6 people required hospitalization after drinking milkshakes from the restaurant, stating their machines weren't properly cleaned. 워싱턴주에서 밀크쉐이크를 먹은 손님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입원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1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워싱턴주 보건당국은 지난 2월 17일부터 지난달 22일 사이 워싱턴주 시애틀 남부 타코마시의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밀크쉐이크를 마신 손님 중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보건당국은 이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은 손님들이 잇따라 사망 및 입원 사례가 늘어나자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국은 조사 결과 햄버거 가게가 판매한 밀크쉐이크에서 리스테리아 균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입원 환자에게 발견된 박테리아와 같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 보건당국은 아이스크림 기계가 제대로 청소되지 않아 리스테리아 균이 생겼으며 이 균이 밀크쉐이크에 옮겨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리스테리아 균의 잠복기는 최장 70일에 달해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균에 감염돼도 특별한 증상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면역력이 약하거나 노약자의 경우 발열,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폐혈증 등의 중증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WinTV 뉴스투데이입니다. Russia's Luna 25 spacecraft crashed into the moon after it spun into an uncontrolled orbit, the country's Roscosmos Space Agency said on the 20th.
The pilotless space aircraft was aiming to be the first ever to land on the south pole of the moon. 달의 남극을 조사하기 위해 러시아가 발사한 무인 달 탐사선 루나 25호가 달 표면에 추락했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는 루나 25호가 궤도를 이탈해 추락해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달 탐사를 시도한 것은 1976년 이후 47년 만입니다. 나사에 따르면 탐사선에는 착륙 로켓과 추진체 탱크, 태양 전지판, 컴퓨터, 달 샘플을 채취할 수 있는 로봇팔과 조사 장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당초 루나 25호는 탐사 차량도 싣고 갈 예정이었으나 전쟁 발발로 유럽 우주국과의 협력이 중단되면서 탐사 차량 없이 발사됐습니다. 한편 23일에는 지난달 14일 인도가 발사한 무인 탐사선 찬드레안 3호도 달 남극 지역 착륙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8년 인도의 첫 달 궤도 탐사선 찬드레안 1호 사진을 통해 물과 얼음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면서 달 남극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IMF Managing Director Georgieva has pointed out that over the past 30 years, global economic integration has made progress. But there are growing concerns that outgoing U.S.-China tensions and Russia's invasion of Ukraine could lead to a permanent global divide. 국제통화기금의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지난 30여 년에 걸쳐 세계 경제 통합이 진전돼 왔으나 이제는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여파로 글로벌 분열이 영구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경제 세계화를 이끌던 미국은 파퓰리즘의 물결이 일면서 내향적 산업 정책을 선도하는 국가로 변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런 파편화 현상의 중심에는 미국과 중국의 신뢰 부족이 자리 잡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면서 세계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빈국이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완전한 디커플링, 탈동조화가 전 세계 경제의 성장을 방해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세계화의 혜택 속에 저물가 시대를 살아온 미국인들도 앞으로는 많은 소비재 물품을 이전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총재는 영국과 미국 유학 생활의 경험을 녹여 거시경제학 책을 집필하고 대학에서도 이를 가르친 경험을 통해 정부 정책이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으며 이것이 EU집행위원회와 세계은행, IMF 요직 등을 맡아 역할을 수행하는 데 밑거름이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The Chicago area is bracing for some of the hottest temperatures of the season this week. Heat indices exceeding 100 degrees are possible in over 10 counties, including southern Cook County. Record-breaking temperatures are expected on the 23rd and 24th. 지난 주말 20일부터 오는 24일 목요일까지 폭염 예고가 쿡, 맥켄리, 디캡, 케인, 듀페이지, 라스, 캔더, 그란디, 윌 및 켄터키 카운티에 떨어져 낮 최고 기온이 화씨 100도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카고에 오는 23일 최고 기온 기록은 1947년에 97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에어컨이 설치된 실내에서 머무르며 주중에 폭염 예상 기간 동안은 과격한 실외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또 주차된 차 안에서 특히 애완동물이나 어린이가 장시간 머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After making landfall in Mexico earlier Sunday, hurricane-turned-tropical storm Hillary has crossed into California, where it is unleashing heavy rain as officials warn of potentially deadly floods. It is the first storm of its kind to hit Los Angeles since 1939. 태평양 연안을 따라 북상한 허리케인 힐러리가 열대성 저기압으로 기세가 약화돼 캘리포니아 남단에 상륙했습니다. CNN은 21일 오전 힐러리가 샌디에고에서 북쪽의 네바다 중부 지역을 시속 29마일 속도로 관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힐러리는 최고 시속 145마일에 달하는 4등급 허리케인으로 관측됐지만 캘리포니아에 왔을 때 다행히 열대성 폭풍으로 세력이 약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열대성 폭풍이 상륙한 것은 1997년 이후 27년 만이며 로스앤젤레스의 경우에는 1939년 이후 84년 만에 처음입니다. 세력은 약해졌지만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에 많은 비를 내렸습니다. 팜스프링스 휴양 도시엔 66mm의 비가 쏟아져 도로가 잠겨 통행이 중단됐고 하루 동안 수중 구출이 최소 3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LA 북서쪽 벤투라 카운티에는 2시간 동안 최대 50.8mm의 장대비가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인근 데스밸리 국립공원은 홍수로 긴급 해소되는 등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힐러리가 21일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전역에 최대 10인치의 비를 내린 후 차차 네바다 중부 지역에서 소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and we'll see you back here tomorrow on WinTV News Today.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